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취업과 성공경력의 파트너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금융에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의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상반기 채용과 공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많은 지원서 써보시면서 또 지원하시고 또 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은 이제 그 불합격에 그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이제 그 지도하는 학생들의 그런 불합격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은 아프지만 가장 생각나는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실패할 때마다 그 기분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들 그 어떠한 자리에 오른 분들의 하나 같은 그 이야기는 본인들이 실패를 한 번도 안 하고 단번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분의 도전과 도전 끝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실패할 때마다 기분 다운되고 또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러한 힘든 시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좀 더 성공의 확률로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또 다음에 그러한 좋은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또 오늘 그 금융 관련 뉴스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금융기관은 금융권에서 모든 금융기관들의 경찰, 감찰, 그다음에 판사, 검사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그다음에 시사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살펴볼 텐데요. 자, 부동산 신탁업 탐내는 은행들과 은행은 안 된다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이 사실 이제 주된 그 수익원이 예대 마진이었는데 이러한 그 금리에 관련된 수익으로 요즘에 그 저금리 시대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수익을 다각화하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 진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핀테크 기업들과 합작을 하거나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러브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다른 그 디지털 인재 확보라든가 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한 환경 변화에 있어서 고심하고 준비하는 내용들이 요즘 상당히 많은 기사들에 녹아 있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러한 질문 많이 받아보실 텐데 그것이 어떠한 해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용이 이제 그 은행과 금융 지주들이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이 크다고 해서 바로 은행이 이러한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어떤 정책적인 허가라든가 하는 제반적인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허용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좀 더 수익 그 구조가 좋은 것들을 찾아내려 할 때는 이러한 이제 겸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에 있어서 이제 먼저 사전 인가를 받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신년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위원회의 어떤 정책이 그 한 해와 전반적인 금융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년사와 한번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내용이 나와 있다시피 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비이자 이익 부문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은행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은행이 주된 수익 구조인 예대 마진, 즉 이자 그 이익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그 위에
다른 그 수익 모델 쪽으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본시장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간접 금융시장인 은행의 중심으로 모든 금융지주들이 이제 설립되어 있는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접 금융시장이 증권사 중심으로 금융지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또 간접 금융이라든가 직접 금융 한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 이제 아시겠지만 부동산 대체 투자라든가 또 실물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 수익을 낳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남북과 관계가 화해 무드로 돌아서면 따라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인프라 투자라든가 건설 업종이 굉장히 많이 그 발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자는요. 지금 현재 뭐 DSR이라든가 DTI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왜 이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활성화되느냐 하지만 그런 DSR이라든가 DTI 같은 경우는 투기를 지금 방지하려는 입장이고요.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투기를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그다음에 어떤 개인이 어떤 주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집을 가지려고 하는 이제 자기가 그 소유하고 있고 또 거주하는 것 이외의 집을 가지려는 그러한 투자도 있지만 또 기업들이 그런 상업 공간 확보라든가 상업 공간에 대한 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오피스라든가 아니면은 상업시설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관광으로 해서 해외에 나오지 않고 그 비굴뚝산업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상업시설 공간에 관련된 투자들은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요즘에 그 부동산 건설 기업들이 예전에는 건설만 하던 것을 벗어나서 디벨로퍼로서 변신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사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그 연관관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노동이사제 상품 판매 중지권까지 금융혁신위원회의 권고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통화위원회라든가 금감원 외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금융에 있어서 좀 더 혁신적이고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그 금융시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금융혁신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금융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새로운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동이사제나 상품 판매 중지권까지 영역을 넓혀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권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권고사항을 이제 하고 또 권고를 하고 있지만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정책이 많은 부분 참여를 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망치고 있는가 하는 양면에 대한 우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은산분리, 금산분리를 어느 정도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또 금융혁신위원회나 다른 곳에서는 그러면 또 재벌의 사금고화라든가 재벌들의 어떤 금융을 이용하는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와 또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게 강력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주요한 금융 공기업이라든가 그 공공기관 등의 수장들이 좀 바뀐 곳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그 금감원장으로 작년에 부임되었던 최흥식 그 금감원장이 최근 채용 비리에 관련된 문제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김기식 후보가 이제 그 후보로 떠올랐었는데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채용 그 금감원장에서 탈락을 하게 됨에 따라서 새로이 외부에서 수열 인사로 윤석헌 교수가 금감원장으로 임명이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기관이라든가 기업의 수장이 바뀌게 되면은 그 수장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화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헌 교수님이 과연 어떠한 성향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일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내용은 이제 금융개혁을 하는 그 약간 진보 성향이라는 것에 그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금감원장들이 약간 탄력적으로 어떠한 그 시장의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제가 보니까 새로이 이제 임명된 금감원장의 윤석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융감독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예전에 그런 이제 그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좀 역임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이제 위원을 거쳤었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금감원장이 됩니다. 여러 가지 탈락과 그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그만큼 금감원장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인 만큼 여기에 어떤 그러한 그 투명성이라든가 그 청명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그 금감원의 채용 비리로 인해서 한번 좀 낯뜨거운 일이 있었는데 이 윤석헌 교수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그 개혁 성향의 이제 금융 경제학자로 뽑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윤석헌 교수의 행동이 많은 부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같은 내용인데 이제 사설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그 진보 성향의 윤석헌 교수가 금감원장으로 된 만큼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부탁을 하거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논술 같은 거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사설을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신임 금감원장이 금융혁신을 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고무줄을 내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느 정도 원칙을 고수하는 금융시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 금융감독 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근절됨으로써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는 그럼으로써 좀 더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금융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간접 금융에서 직접 금융으로 선진화될 수 있도록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 그 금융시장이 발전을 하려면 시장의 많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만큼 원칙을 준수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련 그 뉴스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관련된 정보와 금융감독원의 채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모토는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보통 이제 금융감독에서 영문 이력서 쓰는 거 보면 금융감독원 관련해서 그 관련 사항들을 준수했다 해가지고 FSS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금융 관련 그 영문 이력서들 보면요. BOK, 그러니까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 또 FSS, 금융감독원들 애들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금융 관련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관련해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많이 쓰시게 되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요 모토는요. 금융은 튼튼하게 또 소비자들이 행복하게 그게 금융감독원의 약속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발전하고 또 다른 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금융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도 금감원 그 사이트에도 그 금융교육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좀 더 부당하거나 좀 억울하거나 이건 좀 의아하다라는 것들 내용이 나오면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은 관련해서 접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내용들 살펴보시고 민원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반 민간인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금융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는요. 대부분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별로 없기 때문이고 이제 대부분 기업들 중심으로 상대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이런 기업들을 아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겪으시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뭐 어떠한 쪽 분야에 그 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 관련 기업들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그 모르는 이유들이 대부분 보면은 개인 상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소비재 중심의 기업들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그 금융감독원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아는 정보 이외에도 이런 데들을 보시면서 좀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립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원래는 예전에는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해가지고 이렇게 4대 감독기관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서 금융감독원으로 되었고요. 사실은 금융위원회 그 소속 하에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은 아닌데 사실 금융기관,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라든가 공기업 지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업이 지정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특수법인이긴 하지만 거의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감독원에 있어서 지금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고 공기업으로 소속되지 않는 부분은 공기업에 있어서 혜택이 많긴 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고 또 공기업이 되면은 정부의 입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법이 완전히 독립이 돼야 되는 것처럼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요번에 그 금감원장으로 이제 올라오신 대신 윤석권 교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진보 성향의 금융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성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러한 독립성에 굉장히 무게를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가라든가 그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영업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매번 이런 금감원과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연계를 하면서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금융기관들의 준법 감시라든가 아니면은 그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금감원의 원칙사항이라든가 준수사항으로 하달된 내용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하게 됩니다. 자, 업무는 뭐 여기 이제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사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업무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지금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들은 은행뿐만 아니라 뭐 금융투자업,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라든가 자산운용사라든가 그다음에 보험회사,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전화를 받으셨는데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유사 금융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으면 또 금감원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자, 지금 내 채용을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상반기 채용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들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내에 뭐 이제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사무직의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수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홈페이지에 공고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채라고 하는 5급 직원 채용에는 보통 하반기 때 거의 그 다른 금융 공기업들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동시에 하루에 똑같이 시험을 본다고 해서 A매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5급 채용 공고 관련해서는 작년 9월 달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뽑는 분야와 인원은 거의 한국은행과 유사하고 뽑는 인원 규모도 한 70명 이내 정도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그 응시 분야가 보통 이제 경영학, 법학,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IT, 통계 쪽이라든가 그 금융공학과 같은 그러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많이 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계학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요즘 IT, 디지털 분야에서는 항상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회계사를 채용하는 그 한국 회계사 KICPA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내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셔서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로 NCS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연령이나 그런 것들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고,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인 남자라면 병역사항이라든가 군필 면제자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절차는 다 유사하게 1차 필기 전형, 2차 필기 전형,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신체 검사, 신원 확인 등이 있고요. 요즘에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금융 관련 공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직무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전공 지식,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은 논술이 진행이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점 400점으로 해서 채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위치는 지금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금융 지식을 깊고 넓게 이해하는 금융 시사 그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오 포럼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원제는 보아오 포럼 포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보아오 포럼이라는 것은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해서 창설된 경제 포럼이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용어가 언급된 바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사실 이제 목적이 국가 간의 뭐 국제 교류라든가 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하듯이 이 보아오 포럼도 아시아 간의 이제 국가 간의 교류 또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아시아의 어떤 발전과 교류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제의 어떤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포럼이라든가 세계적인 그러한 모임 같은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정치적 의도와 경제적인 목적이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매년 3월과 4월에 하이난서, 우리나라 해남도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보아오에서 개최돼서 아시아판의 다보스 포럼이라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중국이 주도해서 비영리, 비정부 민간 포럼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을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뭐 개발이라든가 개발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국 정상급 인사들도 하고 이제 뭐 경제 민간 그런 쪽에 있어서의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반기문 총장이 여기 이제 3대 이사장을 선출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 분석을 하기는 중국이 반기문 그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워낙에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해서 이렇게 위원으로 이제 놓으면은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좀 더 홍보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아사히 신문에서 약간은 그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낸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물론 뭐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좀 더 당연히 정치적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 원제 목적은
어떤 교류라든가 경제 협력이 목적이니만큼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여기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기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이러한 경제 협력이라든가 그러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그 회의라든가 를 개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배출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번 관련 내용들 신문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러한 보아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마 신문에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수출에 있어서 많은 금융의 지원을 하고 있는 수트립 은행에 대해서 한번 채용과 실은행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